줄줄이 이어진 푸드트럭과 사람들이 북적이는 부스들, 그리고 음악에 맞춰 깃발을 흔드는 이곳은 바로 광화문입니다. 12월 3일 이후로 전국의 시민들은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에 나서고 있습니다. 12월 3일 이후로 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집회 정말 나오기 싫습니다. 그럼에도 매주 집회를 나오는 이유는 20만 명이 광장에 나와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양함과 연대를 알아버린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남태령에서, 여의도에서, 해화와 안국에서, 그리고 광화문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한 시민들은 이제 평등을 향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다양성들이 존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지개 머리띠를 상징적으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중년분들이나 보통은 성소수자들이랑 약간 안 받아들여주시는 그렇다고 생각되는 그런 집단의 분들이 이렇게 우리 플래그 같은 걸 보면서 아 얘네는 뭔지를 약간 알고 고개 끄덕이고 지나가시거나 무성애자가 뭔지 물어보시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좀 뭔가 우리도 그분들과 같은 뜻을 지금 위해서 지금 광장에 나와 있는 거고 그분들도 우리를 이렇게 받아들여 주려고 이렇게 뭔가 고개를 끄덕이거나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순간들이 있으면 아 이게 뭔가 한 목표를 위해서 모여서 진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시민 발언 시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청소년,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와 비인간 동물들을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평등한 집회를 위해서 저희가 안내문이나 약속문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 모든 시민은 평등하다. 그리고 모두의 발언은 보장되어야 하고 서로에 대한 차별과 혐오 발언을 하지 않아야 한다. 광장에 나온 서로를 동료 시민으로 동등하게 대한다. 이 원칙은 항상 생각을 하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뭐 성 정체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주거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일들이 잦았잖아요. 근데 그러한 정체성을 사람들이 우리가 기획한 무대에서 안전하게 그런 거를 발언할 때, 공개적으로 발언할 때 이런 장을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에 좀 뿌듯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대통령 탄핵을 넘어 평등한 세상을 위한 여러 의제들을 이야기합니다. 확실히 이번 집회에서 여성이나 소수자 같은 사람들이 발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의 존재가 좀 더 호명을 받는 느낌이 들고 아 진짜 우리가 좀 이 집회의 일부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많은 장애인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서울시나 서울교통공사 반성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뭐예요? 이런 광고 누가 합니까? 당신들 장애인들의 권리에 대해서 일이라도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꼭 그래야 되는 게 문제입니까? 해화역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곳에서 24주 전에 오이대역 리프트 추락 참사 그 투쟁을 기억하고 그리고 지하철에서의 장애인들의 피나는 이런 투쟁들을 함께 기억하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모두가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투쟁에 같이 함께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공동체들 적대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우리는 오늘 학생들의 권리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덕여자대학교가 대학이 사학 비리의 도구로 사용되는 선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중학생은 전면 철회하고 한의 민주주의를 바로 잡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4호선을 28년 동안 이용한 세종호텔 해고자 허즈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정리해보고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다 지고 세종호텔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없는 세상, 차별금지법이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이 성소수자가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응원봉을 든 2030 여성 시민 이런 집단이 가시화가 됐는데 그 안에 사실 여성으로 패싱되지만 피어인 사람들, 사실은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더 조명되었으면 좋겠어요. 시민의 영혼을 담은 민주주의와 감사의 커피를 배달하러 온 라이더 유니온 조합원 기아세입니다. 내란 사태 이전에도 일상의 윤석열이 백미 쿠팡은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라이더 유니온은 상대 사고인이라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하지만 라이더 유니온은 와닿지 않는 변화 속도에 좌절했습니다. 바꿀 수 없을 거라 느꼈습니다. 배달 라이더의 안전을 백미 쿠팡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하루하루 살아있으며 안도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세상을 꿈꿉니다. 우리는 같은 일을 하는데도 부조리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립니다. 특성화고 재학생과 부졸 노동자들도 학력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공무원은 정권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여기 정권의 무역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별연의 자유를 주십시오. 공무원에게 정치 기본권 보장하라. 시민들은 평등을 향한 움직임에 공감하며 힘을 보태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똑바로 있다고 말해야 하고 대충 뭉뚱그려서 윤석열을 탄핵합시다만 얘기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단 여성뿐만 아니라 이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온갖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훨씬 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제가 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위터에서 트랜스젠더 혐오가 심해서 제가 1월 4일날 이걸 들고 나왔는데 그날 유난히 트랜스젠더 깃발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좀 안심을 했었거든요. 그 노조에서 무지개색 머리띠를 제작을 해서 시민분들한테 나눠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투쟁하는 그 금속노조의 거제 하청, 조선 하청 지회 깃발 밑에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런 무지개색 리본을 같이 달고 깃발에 흔들어 주셔서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비장애인 기준으로 되어 있는 사회 때문에 장애인들의 불편함이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차별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거부터랑 이제 청소년의 권리가 아직 그렇게 잘 보장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도 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비수도권율 4년제 여대를 가지고 있는 광주에서 동덕여대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생버스까지 빌려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비록 동덕여대 재학생도 졸업생도 아니지만 여성의 권리가 위협받는 이 순간 결국 방관자로 남아있지 않겠습니다. 동덕여대가 여성들에게, 학생들에게 안전한 공간으로 거듭날 때까지 계속해서 관심 갖고 함께 하겠습니다. 남성인 제가 동덕여대 학생들의 분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남성인 게 당연한 제가 트랜스젠더들의 바디 디스포리아에 공감할 수 있을까요?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는 제가 전장현 동지들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이 땅에 멀쩡히 두 발 디딘 제가 1년째 고공농성 중인 구미 동지들을 이해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만 제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의 존재가, 인권이, 투쟁이 사라지는 건가요?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 다른 깃발 아래에 달았던 팔레스타인 깃발을 보면서 토지와 자유를 강탈당하지 않기 위해서 싸워왔던 팔레스타인 소농과 농업 노동자들의 그런 존엄이라는 게 우리가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농민들은 시민의 말을 듣고 시민들은 농민의 말을 들으면서 그동안 몰라왔던 농민들의 아픔을 돌아보겠다는 외침에 농민들은 동지로 불러도 되겠냐고 물음과 감동 어린 눈물로 화답했습니다. 여성 농민들은 여성들이 농촌에서 겪는 성차별을 소리 높여서 외쳤고 청년 여성들은 연대를 약속하는 공감의 향섬으로 화답했습니다. 전날까지도 아무런 접점이 없는 것 같아 보였던 두 세계가 그날 밤 다시 만난 세계로 거듭났습니다. 무엇이 서로 다른 모습의 사람들을 연대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윤석열 퇴진과 소수자들의 연대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계엄령이나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많이 고통을 받는 게 장애인들과 성소수자와 여성들 그리고 이주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광장이 그런 자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그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우리 사회가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들, 성소수자들 모든 차별받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윤석열 퇴진을 너무나 바라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나오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특히 온라인에서 혐오 메시지가 되게 많은 그런 시대잖아요. 이럴 때 그냥 나와서 같이 살아서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위로를 나누고 같이 외치고 구호를 외치고 하는 걸로 엄청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각자의 그 위험이 더 극대화되면서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수준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어려운 어떤 지점이 돌아오면서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성소수자 운동이 왜 지금 이 투쟁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있을까라는 저의 잠정적인 답은 저희는 윤석열이 내란 수계만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의 수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소수자 혐오가 극우 결집의 힘으로 작동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그 계엄 자체가 너무나 근본적인 민주주의를 아주 전복시켜버리고 산산이 부숴버리는 그런 행위잖아요. 그거에 대한 약간 절박함이라든지 경각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사실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인 1표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나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 소수자의 권리를 외치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고 그런 목소리는 많이 묻히고 정치적인 무력감을 되게 많이 느껴왔었는데 이런 집회에 나가면서 내가 그냥 거기 가서 서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고 내가 이렇게 깃발 두르고 무지개 두르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어떠한 존재들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해방이 저의 해방과 함께이기에 저도 함께 계속해서 싸우고 싶습니다. 투쟁! 광장에는 이화인들도 함께였습니다. 제 맡은 역할, 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연대에 힘을 줄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지금 여기 와서도 이렇게 집회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제 역할을 어떻게 보면 다 최선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매주 집회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되게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사실 학교의 사람들을 많이 마주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저희는 매번 통합 깃발을 찾아가면은 우리 학교 사람들이 있고 이런 소속감이 들어서 반갑고 그리고 제일 많이 이화인들이 참여해 주셨을 때가 탄핵소추와 가결되었을 때인데 그때의 감정을 이화인분들이랑 같이 나눌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저는 뜻깊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12.3 계엄 사태 이후로 이제 청년들끼리 우리가 이제 이런 계엄 사태가 터지고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이렇게 마음대로 남용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통해서 일단 시작된 프로젝트 그룹이고요. 윤석열이
이런 혐오라던가 이런 차별을 통해서 권력을 얻은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는 뭔가 여성 혐오도 크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해서 이런 윤석열이 권력을 얻게 됐었던데 가장 큰 기여를 했던, 그리고 요즘 사회에 되게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여성 혐오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고 성평등이 달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도 휘어 페미니스트 댄스 공간 루텐에서도 강사를 하고 있지만 은퇴소녀들 날다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이런 집회들 주최하기도 하고 학내에서 퀴어 퍼레이드 하거나 퀴어 문화제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퀴어 페미니스트로서 이런 광장에 나와서 같이 뜻을 함께하는 이런 집회에서 저희 목소리를 보태고 또 저희가 항상 추고 있는 춤으로써 여기에 이렇게 에너지를 드리기 위해서 같이 연대하는 마음으로 항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광장의 모습이 갑자기 튀어나온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대의 역사 위에서 만들어졌다라는 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단체의 시작이 1996년부터 7년까지 이어졌던 노동자 총파업 당시에 만들어진 노동법, 안기부법 개혁에 반대하는 동성애자 연대투쟁위원회라는 어떤 조직을 전신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는 무지개 깃발을 들고 광장에 서는 것이 그렇게 커다란 환대를 받을 일은 아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요한 사회적 투쟁에 끊임없이 함께 해왔습니다. 모두의 노동권을 지키고 그리고 생명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운동이나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다양한 소수자들의 권리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확장하기 위한 운동은 성소수자 운동에게도 차별금지법 제정이나 동성혼 법제와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을 위한 법 제정과 같은 저희의 중요한 어떤 활동 의제만큼이나 중요한 활동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이신 권수정님의 발언문인데요. 그런 어떤 연대의 기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2011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협력업체에 다니던 여성 노동자가 8년 동안 당했던 직장 내 성희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피해자 동지와 둘이 6월 달에 당시 여성가족부 건물이 있던 청계광장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동지가 1인용 주황색 텐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천막을 그날 저에게 가져다 주셨던 동지가 성소수자입니다. 여성가족부 농성장은 초라했습니다. 당시 사내하청지회 집행부가 불법 파견 정규직화 투쟁이 승리하고 나면 나중에 그 투쟁을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라고 하면 그 나중은 언제입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여성가족부 농성장은 풍요로웠습니다. 날마다 연대 오시는 동지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했습니다. 성소수자들, 여성들, 남성들, 청년들, 학생들, 그리고 성노동자들, 그리고 시민들이 아끼고 사랑한 농성장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이런 성소수자 운동과 다양한 사회운동의 연대의 기억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굉장히 다양한 변화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속노조가 모범 단협안에 성소수자 배우자의 경조사비에 대한 내용을 넣는 것, 그리고 집회에 성소수자 단체만이 아니라 지금 집회에 있는 무지개 깃발 보시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무지개 깃발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공공운수 노조 건물에 성중립 화장실이 있고 거통구 조선하청지회가 성중립 숙소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일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동권 투쟁을 좀 떠올려 봤을 때 사실은 이제 2001년도에 5.15 투쟁 때의 이야기 주장과 지금 25년도의 주장이 다르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거는 최소한 그 지하철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그 공간에 휠체어가 있는 게 낯설어하진 않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2001년도와 2025년도에 서울 한복판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을 때 2001년도에 그 모습은 굉장히 낯설었겠죠. 그때는 사실은 전동 휠체어가 보급되기도 전이었겠죠. 그때는 주로 수동이어서 누가 밀어야지만이 내가 외출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조건들은 아닌 거고, 그리고 이동권 투쟁을 거의 지금 25년째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하철이라던가 내가 살고 있는 집 근처 어디에도 이제 장애인들이 몸이 등장하는 것이 낯설지 않고, 기존에 숨지겼던 존재들이 분명하게 광장에 들어섰고, 그리고 이것이 뭔가 단일한 정체성, 장애라던가 여성이라던가 퀴어의 어떤 그런 단일한 정체성이 아니라 장애 여성 퀴어도 있을 수가 있고, 되게 이제 한 사람을 둘러싸서 여러 정체성이 있는 건데, 이 정체성들이 서로의 운동 진영에 연결할 수 있는 과정들을 저희가 노동운동, 그다음에 기후위기 운동, 그리고 이제 그 탈세 운동과 어떤 접점 속에서 연결되어 있는 건지를 저희가 지난 역사 속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쌓아왔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의 결과로 지금 이 광장이 훨씬 더 안전하고 다채롭고 다양해지고 다른 몸들이 등장했다라고 생각을 좀 들긴 합니다. 전농 그 대협 언니랑 얘기하다가 들은 건데, 계엄이래 라고 했을 때 정말 다들 혼비백산에서 짐을 싸서 그 내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왜냐면 바로 이제 연행되거나 이제 구금 당하면 바로 고문이니까 그분들 다 짐 싸가지고 택시 타고 바로 도망가시고, 그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되게 무기력하고 되게 죄책감을 갖고 부채감을 갖고 그 장면을 바라보고 계시다가 남태령에서 이제 직접 오셨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너무 마음이 불편했고 계속 후회가 된다. 남태령에 못 가면, 내가 안 가면 후회될 것 같아서 왔다라는 그 대답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역사에서 계속 있었겠죠. 여성운동들은 언제나 우리 여성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친구들, 집총 거부 운동들을 하는 뭐 양심적 병역 거부 운동을 하는 남성들,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친구들이었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연결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무기였는데, 여성운동이 단일 의제화된 어떤 측면들에 대해서 이것은 여성만 문제 제기할 수 있어, 여성만 이 발언권을 가질 수 있어 라는 문제들이 조금 낯선 어떤 측면들이 있었고, 이 2015년에 잠시 이제 그런 어떤 동일성의 여성은 여성 의제만을 을 해결하는 사람이어야 돼. 사실 여성 의제만이라는 것들은 여성이 너무 다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다양한 문제들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이 다양한 문제들은 그냥 다양한 사람들과 얽힐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이렇게 아래로부터 어쨌든 일종의 어떤 대중화되었던 물결 속에서 조금 새로운 토론들이 되면서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완화되고 있는 좀 국면이 대표적으로 이 윤석열 퇴진 집회 어떤 다양성의 광장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광장들을 만들어낸 여성들이, 응원봉 시위대라고 이야기되는 2030 여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러한 어떤 학습들을 해나가면서 일종의 광장들을 진화시키고 광장을 조직화하는 방식들이 변화시킨 중요한 어떤 일종의 풀뿌리 주체라고 생각을 하고, 이들이 진화하고 학습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과거의 집회, 어쨌든 요 직전에 있었던 어떤 여성 동일성에 기반한 집회와 조금 다른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직원으로서 제가 바라보는 그 지금의 느낌이, 연대의 느낌이 뭐가 다르게 느껴지냐 하면은 시민들이 침입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연대, 시민사회의 연대에는 정말 서로가 서로 정말 하는 일들이 있는데 막 억지로 막 쥐어짜가지고 시민에서 서로의 집회 가고 기자회견에 가고 뭐 막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때 그 양재에 저는 그때 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정말 국회의원 몇 분이랑 그 연대하는 시민 정말 소수였어요. 근데 그 시민들도 저와 같은 약간 그냥 운동권, 그래서 정말 걱정돼서 간 사람들, 저 아무리 많게 봐도 20명이 안 됐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SNS에 보이면 뭔가 사람들이 정말 달려간다. 근데 저는 지금 광장에 모인 이 20, 30대 여성들이 사실은 주고 그 연대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 정체성들이 그 안에도 있겠지만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있고 고생하는 모습으로 또 그거에 자극을 받아서 더 오시고 이게 못 오시는 분들이 안달복달 하시는 분들 알고 보시고 이게 또 그 투쟁의 역사가 쌓인 거랑 이번에 또 새롭게 연대의 물결이 시작된 거랑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이렇게 겹쳐져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번 그 탄핵 계엄 전국의 2030 여성들의 그런 응원봉에 뭐랄까 그 여기서 말했던 침입, 난입, 뭔가 점령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어요. 대거 상상도 못했던 집단이 들어와서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고 공간을 이렇게 점유해버리는 완전히 그리고 그 공간을 더 민주주의적인 곳으로 확 올려버리는 끌어올리는 그 힘 저는 이 두 가지가 당연히 같이 갈 수 있고 양립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교차되어 있는 식으로 쌓여 있는 거지. 그 민주노총 선생님들 세 분 연행되고 사람들이 갑자기 또 다시 말벌 때처럼 말벌 아저씨가 아니라 말벌 때처럼 이렇게 막 몰려오시던 때였어요. 그게 쫙 그 차선이 열리면서 그분들이 우르르르 막 들어오실 때 그 의장님이 그 모습 보시면서 천군 만마같다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감격하게 막 젖으셔가지고 그때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고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시면서 그 응원봉 무대가 난입을 했어. 그러니까 남태령이 오시는 그날 되게 비장하셨어요. 그러니까 남태령 전방 4km 10분 뒤 도착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그분들은 이미 연행을 준비하고 각오하고 오신 분들이었어요. 당연히 안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응원봉 무대가 오시는 바람에 그냥 대충 이렇게 트랙터로 이렇게 막 밀고 막 이렇게 싸우고 막 하다가 이제 연행돼서 사실 따뜻한 유치장 속에서 국밥을 시원하게 말아먹고 잠깐 좀 자다가 48시간 뒤에 이러면서 이제 집에 가면 되겠거니라고 하셨다가 이제 밤을 새게 됐다. 난입한 그 시민 연대에 화들짝 놀라셔가지고. 그 응원봉 부대로 이제 표현이 되는 그 2030 여성분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거기서 전농의 상상도 못했던 투쟁 방법이 시작이 된 건데 전농분들이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농성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조직이고 아주 엄청나게 이제 노련하신 투쟁의 이골이 나신 분들인데 다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가방에서 이렇게 슥슥슥 해서 딱 이렇게 촥 하면서 쫓기 짤고 저벅 갑자기 허리가 펴지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막 경찰들이랑 막 드자비하고 막 이러는 분들인데 전농도 그분들로 인해서 너무나 큰 감동과 그 오픈 마인드 그런 상태가 돼서 많이 바뀌었고 거기에 이제 그냥 아씨 트랙터 왜 안 왔어 이러면서 집에 가시는 길에 내려서 잠깐 남태령에 잠깐 들렸다 가야지 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결국에 철야를 하시게 된 그것도 저도 변화라고 보거든요. 전장현이 투쟁에 실질적으로 젊은 층의 연대자들이 투입 등을 통해서 조직되고 실제로 투쟁 현장에 찾아오더라. 도대체 왜 찾아올까? 전장현이 제기하는 의지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있더라. 왜일까? 뭔가 뭉치는 느낌이 커졌습니다. 전체가 하나로 뭉치는 것도 있지만 따로 각자의 소리를 당당하게 내면서 연결되는 흩어질 것만 같지만 단단하게 묶여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연결이 그때보다는 훨씬 더 좀 빠르다, 그리고 또 좀 단단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좀 뭉쳐진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해화에서 승강장에서 외롭게 막 끌려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트위터에 오셔가지고 같이 끌려 나주고 막 들려 나가고 들어 누워 주시고 그러니까 아이고 또 진짜 실질적인 어떤 경험들이 생기고 해서 뭉쳐지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동독교대도 저도 몰랐지만 아이고 동독교대가 이런 데였구나. 알게 됐고 돌아보니까 바로 해화동 동독교대 케어 컴패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는 못 가겠지만은 해와 캠퍼스 정도는 우리가 조질 수도 있겠다. 알 수 없는 막 시민들, 뭐 어르신들, 막 여성들 막 뭐 이상한 거 뒤집어 써가지고 도대체 이게 여성인지 남성인지도 알 수 없는 사람들, 뭐 자신을 성소수자라 말하는 사람들부터 이 알 수 없는 어떤 정체불명의 알 수 없는 사람들을 일종의 마주한 경찰들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농민을 진압할 수 없었을 거고, 저는 그런 방식에 우리가 어떤 기존의 문법들을 파열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어떤 새로운 연대, 새로운 확장들은 굉장히 이번 윤석열 그 퇴진 촉구 광장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데엔 SNS, 그중에서도 트위터의 역할이 컸다고 말합니다. 저는 집회에 대해서 직접 현장을 다녀오기보다는 트위터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정확히는 이게 집회에서의 자유 발언이나 아니면 특별한 경험 등이 트위터에 알려지고, 이런 정보들에 대해 어떤 공감이나 반박 등의 트윗을 많이 접하면서 집회 소식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지금 리얼타임 SNS가 트위터가 유일하죠. 그 미디어의 특성을 분석해 봤을 때 그 무엇도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이 아무리 그 SNS의 역할을 크게 갖고 있고 지분이 크다고 하더라도 실시간성, 가장 빠른, 그리고 그 순간 폭발적으로 확 퍼질 수 있는 그 전파력 같은 것은 트위터를 따라갈 수가 없다. 그 리트윗이라는 그 기능이 굉장히 특징적이잖아요. 그렇게 복사가 돼서 쫙 퍼질 수 있다는 그런 것들. 남태령 이후에 이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남태령에서도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자유발언대 올라가서 트위터 보고 오신 분? 이랬을 때 사람들이 와 해줄 거 아니에요. 그 왔던 사람들이 손을 들거나 어떻게 표현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 비율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랬을까? 정말로 트위터를 보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 그걸 확인해보고 싶었던 게 이제 그 자유발언대였는데, 자유발언에 올라가서 농사를 짓는 청년 여성이고 트위터의 향연입니다. 특친 여러분 안녕하세요를 했을 때 과연 그 광장에서 얼마 정도의 반응이 올까가 많으면 한 50%? 적으면 한 20-30% 정도 되지 않을까? 올라가서 느꼈던 체감은 거의 한 70-80% 정도는 됐었거든요. 직접민주주의의 그런 배움터? 약간 이런 식으로 트위터가 활용되고 있기도 하고, 그 실제로 작동하고 있기도 하고, 역할이 엄청 제 생각보다 컸다. 그리고 실제로 있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도 SNS로 게시물을 공유하며 함께했습니다. 사실은 딸이 아니라는 말에도 그렇구나 알아두겠다는 답변을 받은 경험을 공유한 트윗은 14,000 리트윗을 통해 광장의 포용성을 알렸습니다. 사실은 SNS는 지금의 이제 일종의 미디어의 대표 형식인 거고, 모든 대중 봉기에서는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여성들의 어떤 굉장히 급진적인 여성 운동단체, 근우회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아마 27년일 거예요. 27년에 창립총회 때 1000명의 여성들이 모였어요. 자, 27년도에 1000명의 여성이 모이기 위해서 어떤 미디어가 있었던 거죠. 사실은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선 사람이 아무도 안 갈 것 같은데 이러면 아무도 안 가요. 저 광장에 내가 나가기 위해선 저 사람도 나간다라는 일종의 어떤 메시지를 응답받아야 하는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아, 저들도 나가니 나도 나가야겠다라는 감각들을 일종의 만들어내는 그게 미디어든 미디어를 구심으로 형성된 사회든 사람들이 모일 거니까 당신도 와야 돼요. 여기 굉장한 집회가 열릴 거고 우리 함께 저항하는 어떤 모먼트가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몇 월 며칠 모입시다. 근데 여기에 이거 이래봐야 사람들 뭐 한 10명밖에 안 가겠지 이러면 안 갈 거야. 그런데 너도 나도 가겠다라는 어떤 SNS. 이건 굉장히 수평적인 그 매체잖아요. 내가 대학생이 아니어도, 내가 무슨 서울 사람이 아니어도, 내가 무슨 뭐 가난한 사람이어도, 내가 뭐 노동자여도 참여할 수 있겠구나라는 제한되지 않은 어떤 그 메시지들이 좀 전파되는 공간이 SNS라고 생각하고, 이 온라인 시대에 우리 그냥 네티즌이잖아. 뭐 이런 식의 정체성들은 과거의 조금 위계적인 정체성들을 조금 그 완화시키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트위터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매체가 되어서 지금의 굉장히 다양한 대중들을 광장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먼트를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이 언제나 이 미디어는
광장을 조직하는 중요한 힘이었다. 남태령에서 있었던 그 자유 발언들은 진짜 날것에, 그리고 그때부터 그 정체성 소개가 시작이 됐었잖아요. 내가 어떤 소수자고 어떤 국가폭력을 당했던 사람이고 어떤 차별과 혐오를 당했던 사람이라는 거를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소수자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것이 전농분들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게 있고, 전농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공감을 하면서 자신의 힘듦도 이제 이분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겠구나, 공감해 주시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믿음,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기 정체성을 밝히게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알아두겠다. 아, 그렇구나, 알아두겠다. 그 정도의 톨레랑스만 있어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안정감을 느끼고 안전하다고 느끼고 자기를 드러내는데 거리낌이 없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비상행동, 그 촛불행동에서 비상행동을 넘어오는 그 순간에도 그냥 그 평등에 대한 선언문을 한번 읽었을 뿐인데 그때부터 갑자기 발언과 그 시위의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 야, 이거 놀랍다. 2024년 그 12월 7일 이날 민주노총의 사전 집회가 끝나고 본 집회를 시작하면서 그 사회자가 평등하고 민주적인 집회를 위한 약속문을 낭독을 했습니다. 사실 그 내용은 별거 없거든요. 우리는 여러 가지 배경에도 불구하고 동등하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런 차별과 배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었는데 다들 정말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이 중요했던 거는 성소수자인 사람들, 그리고 지금의 이 투쟁에 함께 하려는 성소수자인 사람들이 지금의 광장에서 안전함을 느끼면서 참여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배경과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말하기 시작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하다는 믿음이 쌓인 광장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장애인 퀴어 시스젠더 여성 시민입니다. 젠더노소 여러분. 광장식으로 제가 자기소개를 하자면, 저는 앞으로 어떤 멋진 분을 만날지 알 수 없어 아직은 이성애자라는 성정체성을 가진 이청년 여성 페미니스트 캐스코 지안이라고 합니다. 저는 무급으로 연극과 영화를 하고 있는 배우 지망생이자 유급으로 커피를 내리는 단시간 노동자입니다. 또 진보정당의 당원이고 페미니스트이며, 보시다시피 집회에 나올 때마다 머리에 무지개를 메고 다니는 게이입니다. 저는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non-binary 무성애자 20대 청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성 배우자와 두 마리의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는 30대 레즈비언 여성, 윤석열 관저와 산 하나 맞대고 사는 버티고개 주민 이호림입니다. 퀴어, 비건, 페미니스트, 그리고 기타 등등등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시민인데요. 오늘 전장현 행동에 함께하게 된 거는 지나칠 수가 없어서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많은 지점에서 기득권의 입장에 있지만 또 많은 지점에서 소수자의 입장으로 살아봤기 때문에 저는 모두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도 괜찮은 세상을 꿈꾸는 20대 청년이자 시스젠더 여성, 퀴어, 페미니스트 원혜인입니다. 저도 사실 그 자기소개를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밝히는 게 무대에 용기를 갖고 올라와준 동료 시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무대에 올라가서 발언을 하고 싶다면 나도 그만큼 밝히고 연대를 하는 게 맞겠다. 이 공간이 내가 낙인화된 정체성을 드러내도 안전한 공간이라는 그런 신뢰가 지금 그 광장에 있고, 그랬을 때 이 광장이 이 시민이라고 불려지는 그 집단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 교차적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조금 예전 2016년도에 그 탄핵 집회와는 다른 양상이구나라는 것들을 실제 저희가 좀 체감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젠더퀴어와 연대하는 시스젠더 여성이고 바이섹슈얼입니다. 페미니스트이고 또 대학원생입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이고 또 데이트 폭력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너도 나도 이렇게 정체성을 외치는 문화가 사실 처음에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정체성들은 내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나를 구성하고 괴롭히고 부정하고 싸우게 만드는 요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광장에서 점점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외치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외치게 만든 것은 결국 우리의 시대는 달라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정체성들이 우리를 왜 움직이게 하는지, 그것들이 이 시대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얘기하며 이 시대를 바꿔나가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알게 되자 저도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답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여성을 만나고 있다는 이유로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바이섹슈얼입니다. 하지만 어렵게 회복한 일상을 다시 무너뜨릴 수 없었기 때문에 바이섹슈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저를 구성하고 있으나 내 것이 되지 못했던 이 정체성들을 항상 외면하고 미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이런 저를 설명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바랐습니다. 저희가 청년과 여성 혹은 퀴어 이렇게 분류가 되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명확하게 분류될 수는 없잖아요. 이건 한 사람의 정체성이 굉장히 다양하고 변화하기도 하고 동시에 차별 논리가 한 영역만을 이제 겨냥하지는 않기 때문에 반중의 정서와 이주민을 혐오하는 논리 달리지 않고 교차하는 정체성이 연대 안에서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연대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외치는 곳에 왜 팔레스타인 깃발도 하고 나오고 무지개 머리띠도 하고 나오고 막 프로그레스 깃발이라고 소수자 깃발까지 메고 나오냐라고 할 수 있는데 장애인 인권이 지워지는 것처럼 소수자 인권이 지워지고 소수자의 존재가 지워지고 사회가 장애인들을 시설에다가 넣고 통제하고 사회로 나오는 것을 막는 것처럼 소수자들이 어딘가에 가려고 하면 트랜스젠더는 오지 마세요 라든지 이렇게 지워지고 배제되고 하는 것들이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하고 나오게 되었고 혐오를 선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대화 공존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끝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계속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포기하지 않는 것 약간 작은 차이에 너무 그 사람을 적대의 위치에 놓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러려면은 다른 무엇보다도 비위가 굉장히 좋아야 네. 우리가 정말 비위가 좋아야 하고 비위가 좋은 사람만이 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도 네,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광장이라는 공간이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인지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집회라는 어떤 굉장히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번 집회 참여를 통해서 느꼈고 하지만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더 포용적인 정말 모두에게 열린 광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행진의 속도를 얼마만큼 조절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되게 중요한 문제고 휠체어가 그 행진을 따라갈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라서 지금 우리가 어떤 몸들과 같이 하고 있는가를 서로가 인식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솔직하게 접근하고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존중하면서 배우려고 하는 열린 광장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찐친이자 저의 신경 안정제인 제 동생은 투표도 하지 않고 집회도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표하고 집회 가는 저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걱정합니다. 동생은 동생의 이유로 지지 않고 자기 자리를 잘 살고 있습니다. 수없이 자기 한계와 싸우며 존재로서 이미 투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동생에겐 특별한 구호도 광장도 필요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제가 모르는 시간에 이미 거리이고 광장인 자기 방에서 온몸으로 외치고 울며 오늘에 이르렀을지도 모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할 수 없는 많은 분들을 위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일을 해야 해서 당장 내 일상이 위태로워서 어디에서도 내 이야기를 찾을 수 없어서
아직도 여전히 다양하고 촘촘하게 후지고 더러운 이 사회 구조가 언어를 주지 않아서 음소거되듯 자기 목소리를 잃은 많은 언젠가의 나와 내 동생, 그리고 마음이 혼자인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거기 잘 계십시오. 믿고 싶은 것을 믿을 수 없는 현실에도 미치도록 믿고 싶어서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 당신 하나하나의 간절한 해방된 시간과 장소를 기다리고 헤매는 그 고귀한 마음을 잘 지켜서 꼭 자기 자리를 살아주십시오. 그곳에 잘 계시면 제가 더 많은 오리가 되어 당신에게 반드시 도착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전 앞으로도 이런 사회 분위기가 유지되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 주변의 많은 소수자들에게 너무 배척하는 자세로 다가가기보다는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정도만 이해해줘도 금방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역시 차별금지법은 제정되면 좋겠습니다. 네, 자신이 일이 아니라고 무시하는 일 없이 다른 소수자의 일에 대해서도 적극 연대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사회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힘이 지금보단 약해졌을 때도 계속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이어져 있다는 걸 이어갈 수 있는, 사실 저희가 뭐 라커칠, 폭도 등의 단어들로 굉장히 도배가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와 같이 기득권 세력에 약간 부당하게 눌리고 이 부정한 거를 표출할 방법이 없어서 동덕여대 학생들이 정당하게 분노한 것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이제 그 학생들을 조금 이해하는 목소리로 돌아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성 시위, 장애인 시위, 뭐 노동자들의 파업까지도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점을 이해받을 수 있는 사회로 앞으로 나아가면. 좀 구체적이긴 한데 근데 뭐 리프진이 도입되는 거가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성적 권리가 실현을 위한 법도 제정을 빨리 해야 되는 것들이, 한국이 UN 인권헌장 정도는 철저하게 준수하는 나라 정치 기조가 돼야 되고, 이제는 여자대학을 향한 일종의 괘씸죄를 남발하는 외부인들이 아니라 여자대학 학생사회를 일궈나가기 위해 노력했던 학생들의 이름으로 여자대학의 이름이 다시 쓰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하나의 정체성만으로 보여서 목소리를 내는 운동의 한계를 체감하는 현재, 그러니까 특정한 정체성이 권력이 되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중입니다.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에서 투쟁 전술을 익혔습니다. 투쟁 전술은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행동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이 또한 승리입니다. 매일 회화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연대하는 동지들이 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승리하고 있다 싶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기에 우리의 시대는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 무력감과 패배감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성소수자, 트랜스젠더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를 마주하며 상처받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좌절에 대한 기시감에 회의하고 너무 느린 변화 앞에 비관하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땐 지금 달라진 광장의 공기를 기억합시다. 평등한 광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기억합시다. 우리의 시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다름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